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안녕하세요. 갑자기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뉴스입니다. 아, 진짜 왜? 왜요? 그건 난데? 그러세요? 지금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난데? 안녕하세요, 방송 나가- 주스입니다. 네, 저 정의로운 27입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주스님 아름다워 보여? 뭐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세상이? 그냥 그 시작 가사가 그거라서 어이없어. 어떻게든 우겨 넣어봐야죠. 단조롭지 여러분, 않아. 제가 행복해요, 제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음주방송인데요. 아, 과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딱 2잔 마셨는데 아주 기분이 좋고 세상이 아름답고 그다음에 절대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가 이런 아.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제가 행복한데 여러분 혹시 제가 헛소리를 하거나 지금도 헛소리 같지만 헛소리 같거나 제가 팩트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날 음주방송 하면은 조회수 네. 엄청 높아진다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제 27님 리뷰를 하실 날인데 제가 이렇게 서로를 길게 얘기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미리 경고성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서론이 길었네요. 안녕하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무슨 술을 드셨나요? 종류가? 소주? 오늘 제가 진짜 양주? 맥주? 아니, 맥주가 네.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로얄 S라고 상표 얘기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 그거를 귀한 저기 걸.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거를 네. 마셨는데 딱 2잔 아니, 마셨어요. 그거 되게 비싼 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싼 귀한 술인데 거.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더 마셔야 되는 아. 것을 끊고 이렇게 부랴부랴 왔습니다. 아이고, 감동이네. 정말 세상에. 감동이야? 주스님. 주스 영혼 있으세요? 저희 지금 아니, 날카롭습니다, 확실히- 상당히. 아깝네요. 아니, 텀블러에 테이크아웃이라도 해오셨어야 되는 거.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이 음주 상태일 때 약간 이 뭐라 그러죠? 하이퍼에다가 약간 모든 감각이 굉장히 열리는 거 아시죠? 다 그렇죠. 보여요, 지금. 네. 아니, 약간 취하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그 주스님의 진짜 이름을 막 부르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심해야겠네요. 편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저의 시간인 거 아시죠? 네! 제가 무엇을 보고 왔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진짜 핫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네, 너무 같아요. 제가 좀 잘 고른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데스노트입니다. 뮤지컬 데스노트. 지금 샤롯데 시어터에서 6월 18일까지 공연을 하네요. 그래도 기간이 꽤 기네요. 두 분은 혹시 데스노트 보셨나요? 저는 OD에서 완전히 바꾸기 전에 시즈스에서 할 때 관람했었어요. 그때 보셨구나. 네. 2번이나? 더 봤을 거고, 시즌은 2번 다 봤어요. 시제스 때 공연도 얘기 좀 해주시면 비교가 좀 네. 되겠다. 그쵸? 저는 사실 그때 안 봤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때 사실은 안 본 이유가 데스노트가 너무 일본 냄새가 너무 난다. 너무 우울하다. 그 다음에 그로테스크하다. 막 이런 얘기가 너무 이제 많았어가지고 제가 원래 공포 영화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사람 죽이고 무서워하고 이러는 거를 지금은 그래도 조금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제가 식구님한테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무슨 예술가가 그런 것도 안 보시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막 그러셔갖고 제가 막 번쩍 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낯을 가려가지고 이게 좀 무섭다고 사람 죽이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컴퍼니가 아까 우리 주스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맨 처음에 일본에서 이게 만들어진 공연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공연을 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는지 뭐 이런 거는 일본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꾸준히 공연이 되고 있는 그런 장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호리 프로라는 회사거든요. 호리 프로. 이름이 프로까지만 해서 호리 프로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2013년에 데스노트를 처음 공연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2014년에 말하자면 워크숍 같은 걸 하고 2015년에 도쿄에서 처음 공연을 했었는데,
한국에 그 해에 같은 해 네. 2015년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CGS하고 공동 제작을 했던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참 조금 좀 프레시한 것 같아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공동으로 뮤지컬을 제작을 했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만에서도 공연하고 일본에서는 뭐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도 가고 그리고 도쿄에서 최근에 2020년에 3월에 이제 오사카하고 후쿠오카에서 그리고 2020년에 도쿄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맞아요. 취소를 했더라고요. 2020년에는. 네. 그걸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때까지 어쨌든 꾸준히 공연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한국에서는 아까 우리 주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2015년에 6월 달에 성남아트 센터에서 초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오페라 극장에서 재연을 했었고 그 뒤에 한참 동안 이 공연이 좀 조용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안 맞아요.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연하고 있는 오디 컴퍼니 신춘수 대표께서 이거를 2022년에 이제 넌 레플리카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나서 완전 이걸 뒤바꿔가지고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2년 4월에 오디 컴퍼니로 처음 공연을 했는데 제가 이때 공연을 봤어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보고 그리고 지금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디 컴퍼니 할 때는 그래도 줄곧 봤었고 지난번에 충무아트 센터에서 할 때 저는 홍광호 씨가 등장하는 뮤지컬 공연으로 봤었거든요. 주인공이 홍광호 오, 씨였었어요. 라이트 그리고 원공이시구나. 김준수 씨랑 두 분이서 오, 이제 출연, 그 구하기 힘든 네, 표를 구하셨네요. 네. 그게 제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귀한 공연을 그때 봤었어요. 근데 홍광호 씨가 참 테니스도 잘 치고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샤롯데에서 공연을 이번에 할 때는, 좀 지난번에 본 배우보다는 좀 바꿔서 다른 배우분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지금 역할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름이 좀 일본 이름이라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야가미 라이토. 그러니까 이거 앞에를 빼고 그냥 라이토라는 역할이 있는데,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역할인데, 지난번에 홍강호 씨가 하는 걸 봤는데, 이번엔 고은성 배우님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참 진짜 많은 관객분들이 고은성 배우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일단 이 외모로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 라이토 역할에 굉장히 잘 맞는 모범생처럼 보이면서도 굉장히 날카롭고 시크하면서도 그 역할에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은성 배우님 노래도 좋고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토와 거의 쌍두마차로 달리는 엘이라는 두 명이 같이 주인공이죠. 이 네. 역할은 지난번에 김준수 씨가 했던 거를 제가 이번 김성철 씨 공연으로 봤는데, 음, 저는 김성철 씨 괜찮았었어요, 이번에. 저는 김성철 씨를 사실 그동안에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엘리역 하시는 걸 보면서, 물이 올랐구나. 연기가 과장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적절하게 아주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간도 나오고, 사신이라고 해서 저승사자도 등장을 하거든요, 작품에. 여자 저승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네. 여자 저승사자 역할에 램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장은하 배우님 음, 거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류크라고 해가지고 남자 사신 역할을 하셨던 분은 서경수 배우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사실 배우분들이 굉장히 쟁쟁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모이면 작품이 참 재밌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새로 지금 뉴캐스트도 계신 것 같고 네.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또 이제 어쨌든 세진 공연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가니까 정말 자리가 없더라고요. 잘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여러분들 제가 이 작품을 잠깐 좀 줄거리라면 줄거리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게 이제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만화 좋아하시는 식구님 혹시 데스노트 만화 저는 보셨나요? 다 봤죠. 저는 이거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해서 다 봤고, 오, 저는 음, 만화를 처음으로 접했었기 때문에 이게 공연화 된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음, 만화는 사실은 좀 길잖아요, 맞아요. 공연보다. 그래서 이 그렇죠. 긴 호흡을 어떻게 압축해서 공연으로 보여줄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죠. 이게 만화가 제가 아까 봤는데 엄청나게 양이 많더라고요. 네. 수십 권이 되는 것 같던데. 잠깐만요. 이게 근데 만화치고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사실. 이게 아, 열 몇 권이거든요. 열 몇 권인데 아, 이게 보통 그렇구나. 이제 일본 만화는 한 번 하나 아, 시리즈가 12권이네요. 나오면 그 정말 네네네. 수십 권, 수백 권 나와서 정말 네네네. 참고로 저기 원피스나 맞아요. 그다음에 명탐정 코난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몇백 권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네. 치고는 데스노트 만화는 그렇게 길진 않다. 여기 있네요. 12권이네요. 12권. 네네. 진짜 네. 길진 않네요. 네네. 근데 그 만화로 보셨을 때는 내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로테스크한가요, 이게? 전혀 그로테스크하지 않고요. 물론 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깔끔한 뭐 순정이나 명랑 만화는 아니고 약간 음, 만화로는 그냥 두뇌 싸움. 그래서 오히려 추리를 해가고 범죄 음, 스릴러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라이토의 머리 싸움이었어요. 라이토와 음. 루크와 그렇구나. 엘의 그 머리 싸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리극처럼. 그래서 굉장히 네. 두뇌 싸움처럼 나왔죠. 어, 확실히 이게 만화 원작이 드라마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있어서 이게 뮤지컬로 옮겨졌어도 드라마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떤 미스테리한 느낌? 그 다음에 막 궁금해, 끝에까지 결말이 날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긴박감 때문에 드라마가 우선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만화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만화를 보셔야 돼요. 만화 매니아로서 알았습니다. 네, 제가 얘기한다면 이 만화는 그 당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만화였는데 음, 저는 이제 그 순차적으로 나올 때 순차적으로 봤거든요. 다음 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야. 미치는 거야, 나는 이제. 아, 돌아가시기 1분 기다리시면서 직전이야. 빨리 보셨구나.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 만화를 봤는데 만화가 저는 이제 연재가 될 때 봤어요. 그러니까 다 완결이 되고 음, 나서 본 게 아니라 연재가 음, 되는 중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다음 아, 화가 빨리 봐야 되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두뇌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뇌 싸움이니까 이 다음에 어떤 두뇌 싸움이 시작될지가 이 보시면 음, 라이토가 꼬고 또 꽈요. 정말 음.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음, 이거 모든 걸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이라는 네. 이름이 결국엔 점점 악마화 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정의와 자기 보호 그 사이에서 엄청난 두뇌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 이제 그 빨리 완결이 됐으면 좋겠다. 다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봤던 네. 기억. 굉장히 핫한 시기에 보셨네요. 이게 뮤지컬로 넘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가 이제 일단 굉장히 탄탄한 거, 음. 그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이 작품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음악입니다. 맞아요. 음악이 저는 프랭크 와일드혼을 사실 예전에 지킬 앤 하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나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음. 이후의 음악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100%늘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데스노트는 그 어떤 작품보다도 그 프랭크 와일드혼의 음악적 매력이 또 묻어나면서 이게 유튜브 라이터가 부르는 이 데스노트라는 이 주제곡이 100만인가가 맞아요. 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음악이 유명한 그런 작품인데 그쵸. 사실은 뮤지컬에서 음악이 유명해졌다. 그럼 이건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관객분들이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밖에서 그냥 유튜브나 혹은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 루트를 통해서 이 음악이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음악이 너무 좋네. 이게 뭐지? 아, 이게 뮤지컬 데스노트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오신 관객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참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처음에, 일본에서 이게 처음에 제작이 될 때, 네. 브로드웨이 창작진들이 참여를 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반 멘첼이라고 해가지고, 극본하고, 그러니까 아이반 멘첼이라는 사람하고 잭 머피가 이렇게 네. 커피인데, 두 명이서 극본이랑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뉴욕에서 대본 리딩도 하고, 그리고 나서 2015년에 4월에 도쿄에서 올라간 거니까, 아까 그 일본의 극단도 굉장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디벨롭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게 만화책을 아까 어쨌든 12권인데 2시간 반 분량으로 압축을 한 거잖아요. 압축하는 과정에서 사실 또 이게 장르가 넘어가면서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살려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 얘기해 드릴게요. 줄거리가 사실은 이거는 아까 꾸님 얘기하신 것처럼 12권짜리 만화책을 다 봐서 그거를 이제 디테일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지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책이랑 뮤지컬이랑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만화책을 안 봐가지고 네. 그러게 엘이 어떻게 최후를 맞는지랑 같은 것도 좀 바뀌고. 그런 내용이 네네. 원작이랑 다르군요. 네. 그러면 제가 편하게 우선은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냥 뮤지컬의 이야기를 말씀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야가미 라이토라는 그 일본 청년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까만 노트를 하나 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트에 이름이 적혀있냐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토가 이걸 보고 뭐 예를 들면 뉴스에서 뭐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한번 이름을 적어볼까? 이거 이름이 맞겠어? 하고 이름을 적었는데 진짜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라이토가 내가 세상에 이 나쁜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다 처단을 해서 정의롭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토가 굉장히 그 똑똑하고 브레인이 좋은 그런 청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도 정의란 무엇이에요, 선생님? 나쁜 사람들이 없어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의롭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그런 나쁜 사람 법과 법을 잘 지키면 그럼 정의로운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또박또박 해대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건방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범죄자의 이름을 노트에 적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전 세계에 있는 범죄자들이 저절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노트에 이름을 적어서 죽기도 하고 또 죽을 때 뭐 어떻게 죽는다라고 적기도 하고 이게 다양하게 죽는 방식을 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이거를 내려줬냐? 아까 제가 캐릭터 설명을 해드렸듯이 저승사자들이 심심해가지고 이거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그냥 너무 무료하다 이러면서 그 노트를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라이토가 이런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된 거죠. 순식간에 그 라이토가 키라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세계적으로 신봉받는 범죄자를 처단하는 마지막 슈퍼맨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키라를 막 신봉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 같은 경우에도 키라가 누군지 그다음에 경찰관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찰관이 나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키라가 막 알아서 막 죽여버리고 하다 보니까 또 키라를 찾는 일도 수사관들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미스테리에 빠지면서 죽음이 점점 심해지는. 근데 이제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정의롭다 그래도 인간은 인간인데 죽일 권리는 없죠, 사실은. 이런 가운데에 경찰이 키라를 잡겠다고 엘이라는 굉장히 또 두뇌가 좋은 그런 비밀 정체가 있는 그 엘이라는 친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엘과 키라가 두뇌 싸움을 하면서 서로를 신원을 밝혀내면서 접근을 하면서 너가 범인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러면 네가 확인을 시켜보던가 라고 하면서 둘이 계속 확인하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서로 죽이려는 작업 이런 것들을 데스노트를 쥐고서 끝까지 이제 그 대결을 벌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엘과 이 라이토가 굉장히 캐릭터가 너무 달라요. 말하자면 엘이 화이트라고 치면 라이토는 블랙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흑백이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자유분방한 캐릭터와 그다음에 모범생 캐릭터 이런 것도 좀 대비가 되고 둘이 대학에 입학을 해서 둘이 마주치고 같이 이렇게 얼굴도 알고 이런 사이가 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뭐 미사라는 여인이 아이돌 등장을 하기도 가수. 하고 네, 또 다른 저승사자 램이 등장을 해서 줄거리들이 있기는 한데 결론은 지기 싫어하는 두 천재가 게임을 그렇게 각축전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노트에 어떤 과정을 적으면서 바닷가에서 둘이 딱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